글로벌 이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김종희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을까요? 네, 갤럭시 기어를 기점으로 해서 웨어러블 컴퓨터 시장이 열릴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술이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와 있는지를 살펴보고요. 국내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떤 종목군들의 이 웨어러블 컴퓨팅의 확산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에 입고 쓰고 차는 웨어러블 컴퓨터 시장 경쟁이 가속화됐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삼성전자의 갤럭시 기어 상용 제품을 이제 공개했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웨어러블의 기기 특징은 어떤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제 크게 조류를 두 가지로 보고 있죠. 안경과 그리고 이제 시계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 안경이라는 말은 적절하게 얘기하면 틀린 말입니다. 안경이 아니라 일종의 보는 디스플레이를 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생긴 게 안경과 비슷할 뿐이지, 구글 쪽에서는 구글 안경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틀린 거다 이렇게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경향을 보시면 이 구글 글래스 말고 전반적으로 다른 제품들도 계속 쏟아져 나오면서 내년 상반기에 런칭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보시라면은 리콘사라고 하는 이 스포츠 고글 만드는 회사의 일종의 이제 이 스마트 글래스라고 좀 봐야 될 텐데요. 네. 준비된 모델을 보시면 지금 구글 글래스와 거의 스펙이 다르지 않습니다. 듀얼 코어 CPU를 달고 블루투스, 와이파이 등 여러 가지 안테나를 달고 있고요. GPS도 물론 있고 터치패드라든지 카메라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달리면서 말 그대로 스포츠 고글이기 때문에 스포츠 고글 위에 구글 글래스를 단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년 2월 출시고요. 가격이 $599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글 그 글래스 가격이 얼마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이 개발자들에게 배포를 했을 때 가격이 $200에서 $300 사이 정도였거든요. $2,000죠. 그러니까 200만 원 이상이었는데 이 가격은 지금 한 4분의 1 정도의 가격이기 때문에 과연 구글 글래스가 얼마에 런칭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쪽도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글래스업이라고 하는 제품도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드레스업처럼 일종의 이제 안경에다가 업을 시켰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에도 이제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들이 달리면서 가격은 비교적 싸게 나올 것으로 내년 초반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한 회사에서는 엠백이라고 하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구글 글래스보다는 조금 사양이 떨어지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비슷한 기능, 그래서 대부분 스마트 기기와 연동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기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뿐만 아니라 윈도우 환경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스마트 기기 환경에 모두 발맞출 수 있다는 것이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모션 기기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었던 키넥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게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서 모션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기들이 있었는데요. 이 지금 립모션이라고 하는 이 기기는 굉장히 작은 기기입니다. 지금 손 아래 표시되고 있는 굉장히 작은 기기입니다만 카메라 2개, 센서가 3개 들어가서 굉장히 작은 손짓도 바로 감지할 수 있을 정도의 감도를 가지고 있고요. 네. 이런 감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키보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흔히 마우스를 인식기기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 없이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기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건 웨어러블 기기는 아닙니다만 이런 경향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이 모션 인식 기기 쪽에서 또 웨어러블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다음 이제 살펴보시면 지금 이 사람은 좀 파란색의 이 팔찌 같은 것들을 차고 있는데요. 네. 이게 일종의 모션 인식 기기입니다. 이 모션 인식 기기는 어떤 식으로 인식을 하는 거냐면 지금 약간 무슨 해부학처럼 이 근육이 나와 있는데요. 말 그대로 근육의 변화를 인식을 해서 그 근육의 변화를 가지고 컴퓨터에 명령을 내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25가지 정도의 조작을 인식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손가락을 하나를 펴거나 5개를 펴거나 2개를 펴거나 혹은 주먹을 쥐거나 이런 근육의 변화를 세세하게 인식을 해서 25가지의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일종의 기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웨어러블 컴퓨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입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안경이라든지 시계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기기 쪽으로 기술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예, 신기하네요. 좀 더 이제 생활 밀착형으로 가보시면 네. 아디다스와 구글이 말하는 운동화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는 것이냐? 내가 이제 뛰는 데 있어서 하루의 운동량을 정해놨다면 그 운동량을 채우지 못했을 때 운동을 더해라라든지
아니면 뛰고 있는 데서 뭐 심박수가 너무 올라간다면 지금 과하게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운동 강도를 조금 줄여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스마트워치 쪽에서도 뭐 인식할 수 있는 내가 뛴 거리라든지 그리고 내가 뛰고 있는 지금 길이 원래 생각했던 길과 잘못 들어갔다든지 그런 식의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단어이긴 합니다만 일종의 대화형 서비스, 우리가 이제 과거에 스마트폰으로 넘어가기 전에 심심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뭐 나의 기분을 물어보고 나면 대화형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MMS 앱이 있었는데 그런 것과 비슷하게 내가 운동을 하는 것과 맞춰서 나에게 대화를 시도하는 그런 신발도 이미 개발이 된 상황이고요. 그다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이제 입는 쪽, 옷에서도 이 웨어러블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언더아머 E39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실제적으로 내가 이 옷을 입고 있으면 운동하는 강도에 대한 계속적인 평가를 내려주기 때문에 나의 근육의 피로도라든지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운동을 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줄 수 있는 옷이라는 점에서 향후 이제 스포츠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쓰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런 것들은 내가 운동량 자체를 측정을 하는 것을 굉장히 이제 복잡한 기기를 통해서 했었는데 이 옷을 입고 있으면 수시로 체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밖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중요한 여러 가지 웨어러블 컴퓨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지금 갤럭시 기어가 나왔습니다만 예. 갤럭시 기어가 나오기 전에 페브라치라고 하는 이 스마트 시계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지금 이베이 같은 곳에서 이걸 살려면 정가가 한 $150 정도 되는데요. 예. 실제로는 $300를 넘게 줘야 살 수 있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기어가 과연 페브라치를 누르고 인기 제품으로 올라설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예상되고 있는 아이와치의 예상도인데요. 갤럭시 기어를 살펴봤을 때 갤럭시 기어도 예상한 대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와치도 예상한 대로는 못 나오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지금 입는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합한 스마트카 시대를 지금 열고 있는 상황인데 구글이 지금 무인 자동차를 시도하고 있죠. 근데 무인 자동차로 가기 이전에 테슬라 S라고 하는 모델의 자동차 내부를 보시면 지금 옆쪽에 17인치의 굉장히 큰 화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속도계나 여러 가지 타코미터 같은 것들이 있었던 구간에도 굉장히 이제 화려한 디스플레이가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런 디스플레이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미래의 자동차는 이렇게 17인치짜리 모니터 하나로 모든 걸 제어가 가능하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연료 양이라든지 충전된 양이라든지 아니면 차의 여러 가지 기능들, 대표적으로 엔터테인먼트 기능들을 포함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런 식으로 운용할 수 있는 미래 기술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네.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본다면 웨어러블 컴퓨터 시장이 향후 확대될 것이라는 것은 뭐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입고, 쓰고, 차고 하는 거 외에 아주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나요? 뭐 어제 뉴스 기사로는 이거 때문에 사생활 몰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산되지 않을까 부작용도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지만 이 웨어러블 컴퓨터는 분명히 PC와 모바일을 이을 차세대 컴퓨팅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 애플, MS 등이 선점에 달려드는 이유일 텐데요. 미래 기술 트렌드가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요? 두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핵심 부품의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그 웨어러블 제품들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만 그 안에 들어가는 뭐 GPS라든지 아니면 뭐 자일로 센서라든지 속도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반도체를 비롯해서 디스플레이 같은 이런 표시 제품들은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OS의 중요성인데요. 이런 여러 가지 하드웨어가 있으면 뭐합니까?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OS가 없다라면 아무 쓸모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안드로이드를 중심으로 해서 모바일, PC 쪽을 장악하고 있는 윈도우의 OS는 더욱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을 향후 어떻게 통합해 나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한국은 하드웨어는 굉장히 강하지만 이 OS 시장은 여전히 발걸음을 떼지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굉장히 강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투자 유망 종목도 알아보죠. 주식시장과 같이 접목을 시켜보자면 분명히 이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종목들이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어떤 것들이 주로 있겠습니까? 일단 세트보다는 부품 수요가 늘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쪽에 있어서는 뭐 첨단을 달려가고 있고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아주 2, 3년 이상의 장기적인 관점을 본다면 분명히 지금도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장기 매수 관점을 계속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애플과 삼성이라든지 여러 업체로 모두 납품할 수 있거나 아니면 삼성에 거의 독보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혹은 LG전자나 애플 쪽으로 독보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종합 부품사들에게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인터플렉스가 삼성과 애플에 모두 납품을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LG노텍, 애플과 LG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러한 과정에서 종목군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다 복합해서 만든 세트의 경쟁력이 얼마나 높아지느냐가 관건일 텐데요. 이미 시장 점유율을 높은 삼성전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만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셨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업체가 진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핵심 부품의 영향력이 낮은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세트의 판매량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세트 쪽에서는 LG전자보단 삼성전자의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핵심 부품 종목들의 실체는 조금 더 이제 좁아질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김종희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